1989년 여름, 서울 종로구 인사동 뒷골목. 좁은 골목길에는 아직도 연탄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소영 할머니는 벽돌로 지은 낡은 단독주택 앞에서 빗자루질을 하고 계셨습니다. 연한 베이지색 니트에 면바지 차림새가 단정했습니다. 짧게 자른 단발머리에서는 은은한 동백기름 냄새가 났습니다. 어머, 또 누가 담배꽁초를 버렸네. 소영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골목 구석구석을 살펴보셨습니다. 이 골목에는 5가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혼자 사는 도은 씨가 있었습니다. 59세인 도은 씨는 회색 가디건을 즐겨 입으셨습니다. 매일 아침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이미자의 동백꽃 아가씨를 들으며 청소를 하셨습니다. 옆집에는 외국인 티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45세인 티나는 독일에서 온 여성이었습니다. 붉은색 블라우스에 검정 타이트 스커트를 즐겨 입으셨습니다. 금발 웨이브 헤어가 이국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영 아주머니. 티나가 어눌한 한국말로 인사했습니다. 티나 씨, 오늘도 일찍 나가시네요. 네, 한국어 학원에서 일해야 해요. 골목 사람들은 서로의 이름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깊은 속내는 나누지 않았습니다. 1980년대 말, 사람들은 아직 조심스러웠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그때 골목 어귀에서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10살짜리 민호가 학교 가방을 메고 뛰어왔습니다. 하늘색 티셔츠에 청색 반바지 차림이었습니다. 짧은 스포츠 머리가 산뜻했습니다. 어머, 우리 민호 왔구나. 엄마는? 엄마랑 아빠가 부산에 일 보러 가셨어요. 한 달 있다가 데리러 온대요. 소영 할머니는 민호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방학 때마다 민호가 맡겨졌습니다. 외로운 골목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할머니, 저 배고파요. 그래, 들어가서 밥 먹자. 계란말이 해줄게. 그날 저녁 소영 할머니는 창가에 서서 골목을 내려다보셨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골목길을 어스름하게 비쳤습니다. 티나의 집에서는 독일 가요가 흘러나왔습니다. 도은 씨 집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과연 이 평온한 골목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소영 할머니는 아직 몰랐습니다. 내일 아침 그녀의 인생을 바꿀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새벽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소영 할머니는 일찍 잠에서 깨어 창문을 열었습니다. 비가 오네. 빨래 걷어야겠다. 민호는 아직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소영 할머니는 조용히 마당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골목 어귀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노인이 비를 맞은 채 서 있었습니다. 70대로 보이는 그 남자는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소영 할머니가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혼란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노인이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비 맞으시면 안 돼요. 우선 처마 밑으로 오세요. 소영 할머니는 노인을 자신의 집 처마 아래로 데려왔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충격적인 대답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니. 그럼 주소는 아세요? 아니요, 아무것도. 노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소영 할머니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1980년, 거리에는 실종자 전단이 자주 붙어 있었습니다.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간절한 혼명이 담긴 전단들이었습니다. 혹시 이 노인도 그런 경우일까요? 우선 안으로 들어오세요. 감기 걸리겠어요. 소영 할머니는 노인을 집 안으로 모셨습니다. 따뜻한 차를 끓여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노인이 차를 마시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할머니,
누구세요? 잠에서 깬 민호가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길을 잃어버리셨대. 우리가 도와드려야지. 민호는 신기한 듯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영 할머니는 주민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신원 불명의 어르신을 보호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쉽게 해결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신원 확인에는 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과연 이 노인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기억을 잃었을까요? 소영 할머니는 예감했습니다.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그날 오후 신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억을 잃은 노인이 중얼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탑골, 시계탑, 그날. 같은 말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소영 할머니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할머니, 탑골이 뭐예요? 민호가 궁금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탑골, 시계탑. 노인은 여전히 같은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민호는 신기해서 따라했습니다. 탑골, 시계탑. 그 순간 소영 할머니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혹시 탑골공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탑골공원은 종로에 있는 유명한 공원이었습니다. 1980년 당시 그곳은 노인들의 쉼터였습니다. 바둑을 두고 장기를 두는 노인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공원 한가운데에는 오래된 시계탑이 있었습니다. 어르신, 탑골공원 아세요? 소영 할머니가 다시 물었습니다. 노인의 눈에 희미한 빛이 돌았습니다. 탑골. 그래, 탑골. 뭔가 기억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각난 기억뿐이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탑골공원에 가보면 안 될까요? 민호가 제안했습니다. 그래야 할아버지 기억이 돌아올지도 몰라요. 소영 할머니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체불명의 노인을 데리고 나가도 될까요? 하지만 이대로 두면 영영 기억을 찾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때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영 언니, 저 티나예요. 티나가 독일 과자를 들고 왔습니다. 어? 이분은 누구세요? 티나가 노인을 보고 놀랐습니다. 길 잃으신 할아버지를 잠시 모시고 있어요. 소영 할머니가 설명했습니다. 티나는 경계하는 눈빛을 보였습니다. 외국인이라 더 조심스러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노인이 중얼거리는 말을 듣고는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탑골, 시계탑. 뭔가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과연 탑골 공원이 열쇠가 될까요? 그곳에서 노인의 잃어버린 기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미스터리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저녁 식사 후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영 할머니 집에는 오래된 피아노가 있었습니다. 1970년대에 산 야마하 피아노였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노인이 갑자기 피아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르신, 피아노를 치실 줄 아세요? 소영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노인은 대답 대신 건반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름다운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목포의 눈물이었습니다. 1950년대 이인권이 불렀던 명곡이었습니다. 어머, 이 노래! 소영 할머니가 감탄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면서 티나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소리가... 오! 티나는 피아노 소리를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노래 알아요. 티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1987년이었어요. 티나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독일에서 한국으로 온 첫날 길을 잃었어요. 그때 어떤 가게에서 이 노래가 흘러나왔다고 했습니다. 너무 슬프고 아름다운 멜로디였어요. 티나는 그 노래를 들으며 울었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고향을 떠나온 외로움이 절절했습니다. 그 노래가 저를 위로해줬어요.
노인의 연주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여우는 깊게 남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잘 치세요. 민호가 박수를 쳤습니다. 티나도 눈물을 닦으며 박수쳤습니다. 어르신, 혹시 음악을 하셨나요? 소영할머니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여전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단지 손가락이 기억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상해요. 이름도 집도 기억 못하는데. 어떻게 피아노는 이렇게 잘 쳐요? 정말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기억 상실에도 불구하고 몸이 기억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피아노 연주는 그 중 하나였습니다. 티나는 이제 노인을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경계심 대신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언니, 이분 좋은 분 같아요. 티나가 소영할머니에게 속삭였습니다. 음악은 거짓말을 할 수 없어요. 과연 이 노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탑골공원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 있을까요? 이틀 후 새벽, 갑작스런 비상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맞은편에 새는 도훈 씨가 고열로 쓰러진 것입니다. 어머, 큰일 났다! 소영할머니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도훈 씨 집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언니 괜찮으세요?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문이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도훈 씨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119에 신고해야 해요. 티나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1989년에는 휴대폰이 없었습니다. 집 전화기로 신고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억을 잃었던 노인이 갑자기 나섰습니다. 119, 119. 정확한 응급 전화번호를 술술 외웠습니다. 그리고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응급환자입니다. 종로구 인사동. 주소까지 정확하게 알려줬습니다. 소영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자신의 이름도 집도 기억 못하는 분이 어떻게? 응급전화는 왜 이렇게 정확히 알고 계신 걸까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상해요. 민호는 신기했습니다. 기억 없다면서 왜 전화번호는 알아요? 곧 응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훈 씨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걱정 마세요. 단순 감기 몸살 같습니다. 구급대원이 안심시켜줬습니다. 하지만 소영할머니의 의문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 노인은 정말 기억을 잃은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언니, 저도 이상해요. 티나가 속삭였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너무 침착했어요. 마치 이런 일에 익숙한 사람 같았어요. 노인은 여전히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에 김이남은 어디 간 걸까요? 할아버지, 혹시 의사였나요? 아니면 간호사요?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하지만 그의 행동은 말과 달랐습니다. 분명 의료진 같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과연 이 노인의 과거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일부 기억만 남아있는 걸까요? 답을 찾으려면 탑골공원에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도훈 씨 사건 이후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소영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탑골공원에 가서 단서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민호야, 할아버지랑 함께 나들이 가자. 정말로? 어디요? 탑골공원. 민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티나도 함께 가겠다고 나섰습니다. 저도 궁금해요. 이분의 비밀. 1989년 여름, 서울의 거리는 싱그러웠습니다. 아직 지하철 1호선밖에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종로 3자에서 내려 걸어서 탑골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공원 입구에 도착하자 노인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노인의 눈에 희미한 인식이 떠올랐습니다. 이곳 알 것 같아요. 공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름 햇살이 따가운 싱그러운 여름 오후였습니다. 노인종 앞에는 많은 할아버지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바둑을 두는 소리가 딱딱 들렸습니다.
할아버지들 많네요. 민호가 신기했습니다. 공원 중앙에 오래된 시계탑이 서 있었습니다. 1902년에 세워진 역사적인 탑이었습니다. 노인은 시계탑 앞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한과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각난 기억뿐이었습니다. 갑자기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 왜 우세요? 민호가 손수건을 내밀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노인정에 앉아있던 할아버지 한 분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혹시? 마치 노인을 알아보는 듯 했습니다. 소영 할머니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단서를 찾은 걸까요? 아저씨, 혹시 이분을 아세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돌아갔습니다. 아니에요. 다른 분인가 보네요. 하지만 그의 뒷모습은 서둘렀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해요, 할머니. 티나가 속삭였습니다. 분명히 아는 것 같았는데요? 노인은 여전히 시계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석영이 지면서 시계탑에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땡, 땡, 땡. 5시였습니다. 과연 이 시계탑 아래는 어떤 비밀이 숨겨 있을까요? 그리고 방금 전 할아버지는 왜 도망가대 떠난 걸까요? 답은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탑골 공원에서 돌아온 후 소영 할머니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은 씨가 퇴원해 오면서 골목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언니 정말 고마웠어요. 도은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병원에서 의사가 말하길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할 뻔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더 챙겨야겠어요. 소영 할머니가 제안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날 저녁 골목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소영 할머니 집 작은 마당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웃 안전망을 만들어요. 소영 할머니의 목소리에 힘이 있었습니다. 매일 안부 확인하고 연락처도 공유하고. 티나가 적극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독일에서도 그렇게 해요. 도은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요리를 잘하니까 반찬 나눠드릴게요. 1989년 말 서울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골목의 인심만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기억을 잃은 노인도 자연스럽게 이웃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우리 가족이에요. 민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노인의 눈에 따뜻함이 스며들었습니다. 비록 과거는 기억나지 않았지만 현재가 소중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락망이 만들어졌습니다. 매일 오전 9시 서로 안부 전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녁에는 돌아가며 식사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혼자 먹는 밥보다 함께 먹는 밥이 맛있어요. 도은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첫 번째 공동 저녁 식사가 열렸습니다. 도은 씨가 만든 김치찌개가 일품이었습니다. 티나는 독일식 감자 요리를 가져왔습니다. 소영 할머니는 정성껏 만든 잡채를 준비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드셔보세요. 민호가 젓가락으로 잡채를 집어줬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음식을 음미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우세요, 할아버지? 이 맛, 어디서 먹어본 것 같아요. 또 다른 기억의 조각이었습니다. 잡채를 먹으며 떠오르는 어떤 추억이 있는 듯 했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해주셨나요? 아니면 부인분이?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리워요. 식사 후 모두들 마당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가을밤 하늘에 별이 총총했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네요. 티나가 감동스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피는 다르지만 마음은 하나예요. 골목에 작은 공동체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인은 여전히 시계탑이 그려진 달력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을 기다렸는데. 과연 그가 기다렸던 그날은 언제일까요?
그리고 누구를 기다렸던 걸까요? 11월 어느 날 갑작스러운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을 장마는 예상치 못한 큰 비를 몰고 왔습니다. 골목길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1989년 서울의 하수도 시설은 아직 완비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비가 와도 골목이 물바다가 되곤 했습니다. 어머, 큰일이다. 소영 할머니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골목 한가운데 큰 웅덩이가 생겼습니다. 민호는 학교에서 돌아오다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밝게 인사하며 뛰어오던 민호였습니다. 그런데 발을 헛디뎠습니다. 깊은 웅덩이에 빠질 뻔했습니다. 민호야! 소영 할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기억을 잃은 노인이 번개처럼 달려왔습니다. 위험해! 노인이 몸을 던져 민호를 구했습니다. 대신 노인이 물웅덩이에 빠졌습니다. 할아버지! 민호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티나와 도은 씨도 달려왔습니다. 모두들 노인을 부축해서 일으켰습니다. 괜찮으세요? 민호만 다치지 않으면 돼요. 노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호를 구하는 순간 노인의 머릿속에 섬광이 번쩍했습니다. 어린 아이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호와 닮은 얼굴이었습니다. 진우야! 진우야! 노인이 갑자기 이름을 부르며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진우는 누구예요? 민호가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다시 멍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방금 전에 선명한 기억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진우? 누구였지? 소영 할머니는 직감했습니다. 진우는 분명 노인과 깊은 관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손장가니까요. 민호와 비슷한 나이의 손자 말입니다. 할아버지, 혹시 손자가 계세요? 소영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손자. 노인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뭔가 슬픈 일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우선 젖은 옷부터 갈아입으세요. 도은 씨가 수건을 가져왔습니다. 티나는 따뜻한 차를 끓였습니다. 감기 걸리시면 안 돼요. 골목 사람들의 정성스런 보살핌을 받으며 노인은 안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진우라는 이름은 계속 그의 입에서 맴돌았습니다. 진우야, 미안해. 할아버지가 미안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진우에게 왜 미안하다고 하는 걸까요? 그날 밤 민호는 노인 옆에서 잠들었습니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저를 구해줘서. 노인은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진우를 보는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과연 진우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노인의 과거에는 어떤 아픈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며칠 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소영 할머니는 노인을 병원에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할 때였습니다. 할아버지, 무서워하지 마세요. 민호가 노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가 옆에 있을게요. 병원은 1989년 당시 최신 시설을 갖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첨단 장비는 없었습니다. 의사가 오랜 시간 노인을 진찰했습니다. 부분적 기억 상실증입니다. 의사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전체 기억을 잃은 게 아니라 특정 부분만 차단된 상태예요. 그럼 치료하면 나올 수 있나요? 소영 할머니가 간절히 물었습니다. 시간이 걸릴 겁니다. 심리적 충격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의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큰 충격을 받으면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기억을 차단하기도 합니다. 그제서야 모든 게 이해되었습니다. 왜 일부 기억만 남아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피아노 연주나 응급처치 같은 건 몸이 기억하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픈 기억들은 마음이 거부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원 확인은 가능할까요? 소영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의사가 노인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성함이 기억나세요? 한경수? 드디어 이름이 나왔습니다. 한경수 할아버지였습니다. 주소는 어떠세요? 종로 어디였는데? 조금씩 기억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가족은 계세요? 그때 한경수 할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내는 하늘나라 갔어요.
5년 전에 부인을 여인 것으로 기억났습니다. 자식들은요? 아들이 있었는데 사고로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아픈 기억이었습니다. 손자는요? 진우가 한경수 할아버지가 오열했습니다. 이제 조금씩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잃고 혼자 남은 할아버지였습니다. 진우는 아마도 함께 사고를 당한 손자였을 것입니다. 마지막 기억이 언제세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탑골 공원, 거기선 누군가를 기다렸어요. 누구를 기다리셨나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탑골 공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을 잃은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나요? 소영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천천히 기억을 되찾아야 합니다. 무리하면 안 돼요. 의사가 당부했습니다. 따뜻한 환경에서 안정을 취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병원에서 나오면서 한경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름이 생각나니 좋아요. 민호가 밝게 웃었습니다. 이제 경수 할아버지네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가족을 만난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가 있었습니다. 탑골 공원에서 누구를 기다렸던 걸까요? 가을이 다 지고 낙엽이 모두 떨어진 지 일주일 후였습니다. 소영 할머니는 긴 침묵 끝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경수 할아버지를 다시 탑골 공원에 데려가기로 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시겠어요?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민호야. 이제 무서워하지 않아. 경수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힘이 있었습니다. 따뜻한 12월 햇살이 내리쬐는 오후였습니다. 1989년 말 서울 거리는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화려했습니다. 탑골 공원에 도착하니 예전과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노인정에서는 할아버지들이 바둑을 두고 계셨습니다. 단풍은 모두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기요, 할아버지! 소영 할머니가 노인정 할아버지 한 분께 다가갔습니다. 이분을 혹시 아세요? 지난번에 도망가듯 떠났던 할아버지였습니다. 이번에는 피하지 못했습니다. 아, 이분은... 그 할아버지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경수 씨 아닙니까? 드디어 인정했습니다. 저는 김상호라고 합니다. 경수 씨의 오랜 친구죠. 김상호 할아버지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경수 씨는 이 근처에서 오랫동안 사셨어요. 그래서 매일 이 공원에 오셨던 거군요. 소영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인 돌아가신 후에 더 자주 오셨어요. 김상호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쓸쓸했습니다. 혼자 계시니까 외로우셨나 봐요. 경수 할아버지는 친구의 얼굴을 빤히 보았습니다. 뭔가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상호. 그래요, 경수 씨. 저 상호예요. 김상호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나요? 소영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상호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경수 씨가 매일 시계탑 앞에서 기다리셨어요. 누구를 기다리셨나요? 진우를 기다리셨어요.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우는 2년 전에 아버지와 함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김상호 할아버지가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수 씨는 받아들이지 못하셨어요. 매일 탑골공원에 나와서 진우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진우가 학교 끝나고 여기로 올 거라고 믿으셨어요. 가슴 아픈 이야기였습니다. 너무 사랑했던 손자를 잃은 할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날 또 여기서 기다리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경수 할아버지가 기억을 잃은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마음이 스스로를 보호한 것입니다. 경수 할아버지는 시계탑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우야, 할아버지가 미안해.
이제야 모든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팠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우리가 있잖아요. 민호가 경수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우 형도 할아버지가 행복하길 바랄 거예요. 순수한 위로였습니다. 과연 경수 할아버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아픈 과거를 딛고 일어설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 골목으로 돌아온 경수 할아버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기억이 돌아왔지만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단다, 민호야. 이제 정말 괜찮아. 경수 할아버지가 민호를 꼭 안았습니다. 진우도 너 같은 착한 아이였어. 소영 할머니는 경수 할아버지에게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게 어때요? 여기 골목에 빈 방이 하나 있어요. 도은 씨 집 옆에 작은 방 하나가 비어 있었습니다. 원래 창고로 쓰던 곳이었지만 사람이 살기에 충분했습니다. 정말 그래도 될까요? 경수 할아버지가 감격했습니다. 물론이죠. 우린 이미 가족이에요. 티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지만요.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이 더 소중해요. 그날부터 골목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수 할아버지는 작은 방에 정착했습니다. 김상호 할아버지가 경수 할아버지의 짐을 가져다 줬습니다. 오랜 친구로서 기뻐요. 경수 씨가 새로운 가족을 만나서. 경수 할아버지의 방에는 피아노 대신 작은 하모니카가 있었습니다. 저녁이면 골목에 아름다운 하모니카 소리가 흘렀습니다. 고향의 봄, 그리운 금강산 같은 옛 노래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하모니카 소리 들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도은 씨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독일에서 들은 이 맛 같아요. 키나도 동감했습니다. 민호는 경수 할아버지와 가장 가까워졌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경수 할아버지를 찾았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 우리 민호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는구나. 경수 할아버지는 민호를 진우처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진우를 대체하려는 건 아니었습니다. 다른 종류의 사랑이었습니다. 민호야, 할아버지가 진우 이야기 해줄까? 네, 들려주세요. 경수 할아버지는 천천히 진우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공부를 잘했던 진우, 축구를 좋아했던 진우, 할아버지를 사랑했던 진우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진우도 너만큼 착한 아이였단다. 그럼 진우 형이랑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민호의 순진한 질문에 경수 할아버지는 웃었습니다. 그럼 분명히 친구가 될 수 있을 거야. 골목의 저녁 식사 시간이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경수 할아버지의 요리 솜씨가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부인 안 계신 동안 혼자 해먹다 보니 늘었어요. 된장찌개, 김치볶음밥, 생선조림까지. 뭐든지 맛있게 만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요리사였나 봐요. 민호가 감탄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맛있는 걸 해주고 싶었을 뿐이야.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1989년 크리스마스는 특별했습니다. 골목 사람들에게는 진짜 가족이 생긴 첫 번째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올해는 모두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내요. 소영 할머니가 제안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독일식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만들어 올게요. 티나가 신이 났습니다. 과연 이들의 첫 가족 크리스마스는 어떨까요? 그리고 새해에는 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1989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골목에는 특별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탑골공원에서 작은 축제를 열기로 한 것입니다. 정말 가도 될까요? 경수 할아버지가 걱정했습니다. 아픈 기억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슬픈 기억이 아니라 행복한 기억을 만들어요. 소영 할머니가 격려했습니다. 할아버지, 무서워하지 마세요. 민호가 경수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잖아요. 오후 4시, 골목 사람들이 탑골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소영 할머니는 김밥을 준비했습니다. 도은 씨는 따뜻한 식혜를 보온병에 담아왔습니다. 티나는 독일식 크리스마스 쿠키를 만들어 왔습니다. 경수 할아버지는 하모니카를 가져왔습니다.
민호는 학교에서 만든 크리스마스 카드를 들고 왔습니다. 공원에 도착하니 김상우 할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벌써 와 계셨네요? 경수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서요. 김상우 할아버지도 골목 가족의 축제에 합류했습니다. 시계탑 아래에 돗자리를 깔았습니다. 1989년 겨울이었지만 날씨가 포근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만의 크리스마스 파티를 시작해요. 소영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김밥을 나눠 먹고 따뜻한 식혜를 마셨습니다. 티나의 쿠키는 정말 맛있었습니다. 독일에서 배운 비법이에요. 설탕 대신 꿀을 넣었어요. 해가 지면서 공원에 가로등이 켜졌습니다. 시계탑도 은은한 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할아버지, 하모니카 불어주세요. 민호가 부탁했습니다. 경수 할아버지는 하모니카를 입에 댔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름다운 캐럴이 공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도 걸음을 멈추고 들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도훈 씨가 감동했습니다. 하모니카 소리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때 경수 할아버지가 일어났습니다. 마치 무대에 서는 연사처럼 당당했습니다.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있었습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기억을 잃고 살았습니다. 아픈 과거 때문에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손자 진우를 잃은 나고 여러분께 말했습니다. 시계탑 아래 모인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손자 진우를 잃은 나고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기억은 사라질 수 있어도 마음에 새긴 사람은 잊히지 않습니다. 소영할머니의 눈이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신새로운 사랑도 생길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경수 할아버지가 민호를 받아보았습니다. 진우는 하늘나라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새로운 가족을 선물해 준 것입니다. 민호가 경수 할아버지에게 달려가서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를 사랑해요. 진우 형도 분명히 기뻐할 거예요. 티나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우린 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에요. 하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이에요. 도훈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가족이 꼭 혈연 관계일 필요는 없어요. 김상우 할아버지가 박수를 쳤습니다. 경수야, 정말 잘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구나. 그때 시계탑에서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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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저녁 6시를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특별한 의미였습니다. 새로운 시간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였습니다. 자, 이제 약속해요. 소영할머니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 계속 가족으로 살아가요. 모든 사람들이 손을 포개어 올렸습니다. 소영할머니, 민호, 경수 할아버지, 티나, 도훈 씨, 그리고 김상우 할아버지까지. 네, 약속해요. 모두가 함께 외쳤습니다. 시계탑 아래에서 만든 약속이었습니다. 1989년 겨울, 탑골공원에서 태어난 새로운 가족의 약속이었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하늘에 별이 보이던 시절이었습니다. 별이 많네요. 민호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저기 저 별이 진우 형일까요? 경수 할아버지가 민호와 함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럴 거야. 진우도 우리를 축복해주고 있을 거야.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가요. 소영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집으로. 그들은 손을 잡고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탑골공원 시계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슬픔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사랑의 약속이 태어난 장소가 되었습니다. 1990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골목 가족들에게는 희망찬 새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종로구, 인사동 뒷골목, 연탄 냄새가 나던 그 좁은 골목에서 만들어진 기적이었습니다. 기억을 잃었던 할아버지가 새로운 가족을 만나고, 외로웠던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하게 되고, 진짜 가족보다 더 진짜인 가족이 되었습니다. 시계탑 아래에서 만든 약속처럼 그들은 계속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웃음과 눈물을 나누며 서로를 사랑하며 마음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으로. 그리고 언젠가 다시 탑골공원에 올 때는 슬픔이 아닌 감사의 마음으로 올 것입니다. 시계탑 아래에서 만든 약속을 기억하며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오늘 저희의 작은 이야기가 어르신들의 마음에 따뜻한 온기로 닿았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따뜻한 댓글 한마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번 수다 시간에도 변함없이 찾아주세요. 저희는 언제나 여기에서 어르신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